하나, 둘, 시작. 너에게 들려줄게 우리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봐봐 네 꿈이 보일 거야 고교학점 선도지구 진로 설계를 위한 교육과정 이야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로 설계를 위한 교육과정 이야기의 세 번째 시간으로 인문, 사회, 상경 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각자 자기 소개 좀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약사고에서 교육과정부장을 맡고 있는 이인영입니다. 네, 저는 울산고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울산고 2학년이며 미래의 기자가 될 남자 민경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울산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안도건입니다. 저는 경영 컨설턴트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오늘은 멋진 울산고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신의 진학과 진로에 맞는 과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오늘의 주제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살펴볼 분야는 인문, 사회, 상경 분야로 범위가 넓죠. 문과 영역의 대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만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김승현 학생부터 시작해 볼까요? 김승현 학생, 인문 분야에 해당하는 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영어영문학과, 국어국문학과 등 어학 관련 학과와 철학과 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고 있네요. 그래도 이인영 선생님께서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인문 분야는 문학, 사학, 철학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고 인간다움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함양하는 분야거든요. 요새 인문학의 대세잖아요. 이 분야는 김승현 학생이 말한 것 이외에도 사학과, 언어학과, 고고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등 학문의 기초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네, 아주 다양한 전공이 있네요. 그런데 김승현 학생의 꿈은 뭐죠? 네, 저는 외국의 책을 번역하여 출판하고 싶습니다. 오, 그럼 어떤 과로 진학하려고 하나요? 네, 저는 평소 영어를 좋아해서 영어 정문학을 전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인영 선생님, 영어를 전공하고자 하는 김승현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려면 당연히 영어 교과를 다른 교과에 비해서 중요시해야 될 것 같아요. 수능 공통 과목인 영어 1과 영어 2 위에도 일반 선택으로는 영어 독해와 작문, 진로 선택으로는 영미문학 읽기, 그리고 전문 교과에서 읽기와 쓰기를 중시하는 심화 영어 독해나 심화 영어 작문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신에게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럼 국어와 수학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국어 교과를 보면 수능 공통 과목이 문학과 독서 외에 수능 선택 과목으로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서 선택을 먼저 하고 진로 선택으로는 심화 국어를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다음으로 수학 교과 역시 수능 공통 과목인 수학 1과 2 외에 많은 대학에서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중에 택 1을 지정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인문 분야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선생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과목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꼭 이런 과목을 다 들어야 할까요? 네, 과목 선택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교학점제에서는 자신의 진로와 선택 과목의 연계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인영 선생님 추가 설명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이전과 달리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데 대학에서도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봅니다. 얼마 전 대학 입학 관계자를 만났거든요. 이때 학생이 전공과 그다음에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선택했는지를 우선 보고 그다음 거점 형증을 통해서 얼마나 더 심화시켰는지 면밀히 살펴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핵심은 결국 전공하고 과목 선택을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군요. 계속해서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탐구 교과는 김승현 학생이 다른 나라 작가의 책을 번역하여 우리나라에 소개하고자 하니 세계 지리, 세계사 또는 사회 문화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인영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김승현 학생 또 궁금한 거 있나요? 네, 선생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목이 제가 다닌 학교에서 다 선택할 수 있나요? 혹시 그게 힘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그 내용은 팟캐스트 1회에서 설명이 되었는데요.
혹시 기억이 안 난다면 꼭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인영 선생님, 우리 김승현 학생을 위해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김승현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신청한 학생의 수가 적어서 이렇게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점형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공동교육과정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1회 팟캐스트를 좀 참고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진로로 나아가기 위해서 방법에 대한 어떤 정보나 지식이 별로 없었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혹시 학기 초에 소개되는 LT 교육과정이 그것인가요? 네, 맞아요. 울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점형 공동교육과정의 이름이 LT이죠. Learn Together Enjoy. 함께 배우며 즐겨라 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동안 거점형은 저와는 별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네요. 그럼 올해 1학기에도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도 ING 중이죠. 기회가 되면 2학기에 수강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승현 학생에게 하나 물어볼까요? 네, 선생님. 김승현 학생은 자신의 진로를 위해 창체 활동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글을 쓰고 책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문예반과 하이헤럴드라는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고 학급에서는 독서 시간에 도우미로 활동하면서 책과 자주 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현 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맞춰 알찬 활동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선생님 추가로 김승현 학생에게 조언해 줄 것이 있을까요? 저도 김승현 학생이 학교 생활을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굳이 조언한다면 최근에는 교과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시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교과 내용과 관련된 책을 읽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민경은 학생과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민경은 학생은 기자가 되고 싶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나요? 저는 사회부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특별히 사회부 기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부조리나 부패 등을 제 손으로 한번 파헤쳐보고 싶습니다. 그럼 미래의 사회부 기자가 될 민경은 학생 최근에 본 뉴스 중에서 기억나는 거 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는 6월 초에 있었던 아동학대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한 아이는 여행용 가방에 몇 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숨진 사건이고 한 아이는 부모로부터의 학대를 피해 집에서 도망쳐 나온 사건인데 저보다 어린 아이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학대받는다는 것에 안타까워서 그 뉴스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예비 기자 민경은 학생은 뭔가 좀 다른데요. 벌써부터 기자다운 포스가 느껴집니다. 저도 하루빨리 아동학대와 차별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먼저 사회과학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설명 부탁드려요. 네, 사회과학 분야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 분야죠. 신문방송학과를 포함해서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지리학과, 문헌정보학과, 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인류학과 등이 있으며 대학교에 따라서 경제학과를 포함시키는 것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럼 기자가 되기 위해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민경은 학생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하나요? 앞서 김승현 학생 때처럼 학생의 입장에서 교과별로 나누어 설명해 볼게요. 먼저 국어와 수학에서 김승현 학생과 비슷합니다. 추가로 말하면 진로 선택으로 실용 국어나 심화 국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교과에는 기자를 꿈꾸는 민경은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면 실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실용 영어를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탐구 교과도 추천 부탁드려요. 네, 탐구 교과는 사회문화,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가 있고 진로 선택으로는 사회문제 탐구, 전문 교과로는 현대 세계의 변화, 한국 사회 이해,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등의 과목이 적합하다고 보는데 전문 교과는 사실 인문계에서 잘 개설되지 않으니까 거점형으로 개설될 때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경은 학생은 자신의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 같나요? 네, 선생님. 대체로 저의 진로가 적합하게 선택한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교과에서 지금 사회문화와 정치와 법을 듣고 있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2학기가 되면 전문교과에 해당하는 과목을 거점형에서 꼭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민경은 학생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런데 과목을 선택할 때 친구랑 같은 과목을 듣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후회가 됩니다만 남은 학기 동안이라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는데 과목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진로에 꼭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안도건 학생 남았는데요. 안도건 학생은 진로가 경영 컨설턴트 맞죠? 네, 맞습니다. 저는 경영 컨설턴트가 꿈이라서 경영학과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 컨설턴트가 무슨 직업인지 간단히 소개 좀 해줄 수 있나요? 네, 경영 컨설턴트는 기업의 경영 상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먼저 경영학과가 속한 상경 계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상경 계열은 경영학과를 비롯하여 경제통상학부, 회계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경제학과 등 많은 관련 학과가 있는데요. 경영학과만 따로 분리하여 경영대학으로 두는 대학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상경 계열은 기업 경영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곳이기도 하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안도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지 설명 부탁드려요. 국어교과는 앞서 두 학생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학과 독서의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고 진로 선택에서 실용국어와 심화국어를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경영학과는 수학 교과가 다른 인문사회 분야에 비해 중요할 것 같은데 이인영 선생님 제 생각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상경 계열로 진학하려는 학생은 특히 수학 교과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아마 대학에 진학해서도 수학을 많이 접하기 때문이겠죠. 수학 교과를 보면 수능 공통 과목인 수학 1과 2 외에도 많은 대학에서 확통이나 기하, 미적분에서 택 1로 진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진로 선택에서는 경제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걸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교과에는 영어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을 기르는 과목인 심화 영어를 선택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선생님 탐구 교과도 추천해 주세요. 탐구 교과는 일반 선택에서는 경제를 당연히 선택해야 되겠죠. 또한 진로 선택에서는 국제 경제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걸 선택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상경 계열은 미적분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았는데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야 된다니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점형을 무조건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전공과 과목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과와 선택 과목 간의 연계성의 중요성을 말했잖아요. 좀 더 추가하면 학생의 선택 과목 이수 여부의 영향력은 석차 등급이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느냐의 여부가 학생을 이해하는 중요한 척도로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점형의 경우는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과목을 듣는 것은 필요하지만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거점형 수업에서 대부분 A를 많이 받게 되면 이것을 점수화하는 대학교에서는 등급으로 전환을 할 때 1등급이 되지 않아 점수가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제 좀 뭔가 퍼즐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진로 적성, 전공학과, 선택 과목, 교과 세특, 동아리 및 진로 활동, 그리고 독서 활동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안도건 학생은 진로와 잘 연결하고 있는 것 같나요? 네, 경제 동아리에 가입하여 경제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경제 관련 체험 활동도 빠지지 않고 참가했고 경제 관련 책을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네, 안도건 학생도 나름대로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오늘 여기에 온 울산고 학생들은 처음에는 되게 씩씩해 보였는데 다시 보니 이제 똑똑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인문, 사회, 상경계열 분야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기에 여러분은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도 많죠.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돌아가면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아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부모님, 선생님, 선배들과 이야기를 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